한 호프집에 앳된 얼굴의 여성 손님들이 입장했습니다. 이들은 바로 술부터 주문했는데요. 아르바이트생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자연스럽게 지갑에서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술집에 경찰이 출동했는데요. 미성년자 단속에 나선 겁니다. 그러자 여성 손님들의 태도 돌변했습니다. 나중에 경찰이 이제 신고받고 왔습니다 하고 이제 하더라고요. 이제 저희도 이제 올라가서 확인을 해보니까는 세면대 확인을 신분증 낸 적이 없다. 그냥 휴대폰으로 찍은 걸 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저희도 너무 당황스러웠고요. 경찰에겐 신분증이 없다며 시치미를 뗀 손님,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습니다. 그야말로 눈 뜨고 코 베었다는 호프집 사장.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사방가족분께서 제보해 주신 사건인데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 비슷한 방송을 했었거든요. 그걸 보시고 진짜 이 열이 뻗치셔가지고 바로 저희한테 제보를 주셨어요. 네, 나도 이렇게 화나는 일을 겪었다라면서 바로 제보 주셨는데요. 이 지난해 4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보자는 부산에서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당시에 굉장히 앳된 얼굴에 여성 손님 2명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이 손님들이 왔으니까 아르바이트생한테 신분증 확인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아르바이트생이 그 2명 신분증을 모두 확인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그 일행인 여자 손님 1명이 또 들어왔습니다. 이 추가 손님도 역시나 신분증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20분쯤 뒤에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쳐서는 우리 신고받고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미성년자 단속에 나선 겁니다. 자, 하지만 들으신 것처럼 신분증 검사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쓰셨죠. 자, 하지만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신분증 없는데요? 아니요, 아까 신분증 다 검사했는데 왜? 네, 이 손님들 알고 보니까 미성년자였는데요. 들어올 때는 분명히 위조 신분증을 가지고 들어와 놓고 경찰이 오니까 저희 신분증 없어요. 그리고 보여달라 그런 적도 없어요. 이렇게 그런 적도 없어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애초 그 신분증 검사할 때 내민 그 신분증은 위조 신분증. 그렇습니다. 위조 신분증인데 이제 경찰이 왔을 때는 그 신분증을 이제 숨겨야 되니까 신분증 검사 같은 거 안 했어요.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 너무 당황해서 소지품 검사를 좀 철저하게 해달라 경찰께 부탁을 했는데 경찰이 이거는 보호자만이 할 수 있어서 어렵다라고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제보자한테 경찰이 전화를 주셔서 이게 신분증 없었다고 합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사장님은 너무너무 이제 속이 막 답답하고 억울하신 거죠. 근데 CCTV를 녹화해 놓지도 않았고 이래서 정말 펄쩍 뛰고 싶은 그런 심정이셨다고 합니다. 하필이면 그 호프집 안에도 CCTV가 있는데 신분증 확인하는 장면이 이게 사각이었는지 안 찍혀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제보자분이 너무나 이제 억울하셔가지고 몇 날 며칠을 그냥 동네를 이잡듯 뒤지고 다니셨다면서요. 네, 거의 수사를 했습니다. 이 제보자가 불현듯 당시에 그 여자 손님들이 담배를 피우러 들락날락거리는 모습이 자주 보였다는 게 생각이 난 겁니다. 그럼 이들이 피우던 그 담배, 이 담배도 그때 그 위조 신분증으로 구입을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며칠 동안 동네를 다 뒤지고 다녔고요. 마침내 그 결정적인 증거가 될 CCTV 영상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어허. 그 영상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가게 밖으로 잠깐 나온 여자아이들이고요. 쪼그리고 앉아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디론가 이동을 하는데 인근 편의점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사장님이 그 편의점 CCTV를 확인해 봤습니다. 세상에. 그랬더니 여기에서 이 미성년자들이 위조 신분증으로 담배 사는 모습이 다 녹화가 돼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도 이 사실을 바로 알렸습니다. 그럼 이제 이 제보자분 사장님의 억울함은 풀린 겁니까? 아닙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사장님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영업정지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왜요? 일단은 잘 단속을 하고 잘 확인을 한 다음에 이 출입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사장님은 무혐의 받고요. 아르바이트생은 기소유예를 받았고 매장은 최종적으로 영업정지 시비를 받았는데 이유가 좀 다릅니다. 사장님은 저 신분증 검사를 제대로 지시를 했어요. 근데 아르바이트 학생이 그 위조한 사람 2사람 그 사람 신분증은 확인을 했는데 마지막에 들어오던 학생이 친구인데요, 신분증 없습니다 했는데 그거 귀찮아서 확인을 안 했던 겁니다. 어차피 2명 친구는 그렇죠. 신분증을 갖고 있으니까. 사장님이 확인 다 했냐니까 확인 다 했다라고 얘기했고 결과론적으로는 범죄가 되는 거거든요. 확인을 했으면 범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장님은 무혐의고 결국은 이 알바생은 기소유예
죄는 있지만 처벌받지 않는 기소유예가 됐고 원래는 영업정지가 한 달입니다. 한 달인데 행정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해서 억울하니까 결국 10일 최종적인 영업정지를 받았다고 하고 미성년자들은 이거 도용이죠. 위조죠. 얘들 이 친구들도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그거 하나 때문에 얘네들도 처벌은 받은 거네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위조 때문에 원래는 처벌 안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말이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직원에 의해서 또 다른 정말 이 억울한 일을 겪은 술집 사장님 케이스가 또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믿었던 직원의 발등 찍혔다. 자, 휴무 날이던 직원이 집에서 안 쉬고 친구를 데리고 그 술집에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날 문제가 또 펑 터졌어요. 네, 술집을 운영하시는 제보자는 평소 때도 이 미성년자한테 주류 판매하는 거에 너무 예민해서 항상 직원들한테 신분증 검사 꼭 해라, 신분증 검사 꼭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날 이제 이 음식집 술집에서 일하는 직원이 근무하는 날이 아닌데 온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직원한테 친구 한 명 데리고 왔는데 이 친구들을 보면서 나랑 같이 왔으니까 신분증 검사 안 해도 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같은 직원은 여기 직원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들여보냈어요. 네. 그러고 이 직원하고 이 친구하고 둘이 앉아서 소주를 6병 먹었습니다. 어허. 그런데 조금 있다 경찰이 미성년자 단속을 온 거예요. 예. 바로 이 직원의 친구라는 사람 미성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원 친구라는 사람이 빠른 연생이면 그럴 수 있죠. 자, 그런데 말이죠. 그 빠른 연생 미성년자 부모 오히려 적반하장이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술을 먹다 걸린 직원의 친구는 사실 미성년자인데요. 그럼 경찰에서는 미성년자를 임의동행해서 지구대 가가지고 진술 조서를 받거든요. 그냥 업주를 처벌하기 위해서 받는데 그런데 그 내용을 알고 싶어가지고 그 제보자의 신동생이 지구대를 갔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지구대에는 그 미성년자의 엄마가 와 있습니다. 보통 경찰에서 수사한 다음에 그 부모한테 인계를 하거든요. 근데 엄마가 그 친동생을 본 거예요. 보더니 뭐라고 했냐면 미안하다 보통 사과를 하지 않습니까? 예. 아유 우리 아들 때문에 죄송하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 저리 갖고 뭐라 했냐면 우리 애가 비록 빠른 연생이지만 회사도 다니고 있고 급여도 받고 또 4대 보험도 들고 있고 회사에서 회식도 한다. 당신 같은 술 안 먹겠어? 이렇게 오히려 그 제보자의 신동생을 나무라고 혼냈다고 합니다. 이 술집 사장님이 그 선생님 그 딸내미 때문에 우리 영업 정지 당하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우리 애 회사 잘 다니면서 회식도 하고 술도 먹는데 왜 우리 애가 잘못이에요? 라고 이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자, 같은 시간 제보자는 급하게 가게를 마무리하고 평소보다 일찍 영업을 끝냈는데 자, 여기서 더 큰 충격, 직원에게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직원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어요. 제보자에게 직접 들어보시죠. 좀 아무래도 이제 영업정지는 피해갈 수가 없으니까는 좀 약간 이제 답답한 마음에 저희 직원이었던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좀 왜 그랬냐고 이제 통화하던 와중에 보니까 이제 주변 소리가 좀 약간 시끄럽게 들려가지고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냐라고 이제 다시 한번 물어봤죠. 그러니까는 이 미성년자였던 친구가 이제 훈방 조치를 받고 다시 경찰서 앞에서 만나가지고 다시 해장국집 가서 이제 다시 술을 먹고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반성은 하는 거냐고 이제 그렇게 제가 이제 재차 물어봤죠.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또 술이 넘어갔냐? 자, 이겁니다. 남의 영업장 지금 박살을 냈어요. 걸려가지고. 그래놓고 지들끼리 또 경찰서에서 훈방되고 나서 야, 우리 회파나 풀러 가자 하면서 또 술을 먹고 있는 거야, 지금. 네, 이 지구대에서 나온 지 2시간 만에 직원이랑 그 친구가 또 근처 해장국집에서 소주를 마시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뭐 아마 자기들끼리 소주 한 잔씩 하면서 오늘 일진 왜 이렇게 싸납냐? 오늘따라 소주 왜 이렇게 다냐? 뭐 이러고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보자가 바로 그 해장국집으로 달려가서 도대체 이번엔 또 술 어떻게 먹은 거냐?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직원의 미성년자 친구가 너무나 뻔뻔하게 사촌 언니 신분증을 꺼내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 제보자는 사실 직원이 더 원망스럽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일하는 가게에 미성년자를 데리고 와서 술을 먹을 수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보자가 전해 들은 이 직원의 입장은 이겁니다. 내가 잘한 건 없지만 잘못한 것도 없다. 진짜요. 자, 그런데 이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사장님이 되게 센 처벌을 받았더라고요. 원래는 첫 번째 이렇게 미성년자 했을 때는 영업 한 달 정지가 되고요. 두 번째 적발되면 3개월 정지되고 세 번째 적발되면
이제 폐지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 완전 가게 문을 닫아야 그렇죠. 되는 영업 폐지가 되는 상황인데 첫 번째인데 3개월 영업 정지를 받은 겁니다. 왜요? 이 말이 되냐고 어. 본인이 고민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기존 업장을 인수를 하면서 영업 승계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영업 정지 기록까지 같이 승계를 받았던 겁니다. 원래 기존 그렇게 되나 업장에서 원래 저런 가능 거죠? 그렇게 계약을 하면 그렇게 가능합니다. 아. 기존 업장에서 벌써 미성년자 때문에 한 달 정지를 받고 그 시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 두 번째 지금 걸린 상황이기 때문에 3개월 영업 정지를 받고 지금 만약에 한 번 더 걸리게 되면 폐업의 위기에 처인 상황입니다. 막 이런 경우는 그래도 이 직원이 지금 문제를 계속 일으켰기 때문에 직원에게 어느 정도 영업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대통령실에서 지난해 12월 20일 청소년에게 속아서 술, 담배를 판매한 영업장의 경우 과징금 등 처벌을 유예하고 구제하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이거 좀 빨리 좀 무슨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민중개사가 왔습니다. 와우! 가족 여러분의 고민 제가 공짜로 중개해 드립니다. 집단 지성의 힘을 모아 고민중개사 양원호